의심 많은 성기자 성문재입니다. 만사 건물주 저자 최진권입니다. 네, 저희 40대 건물주 되기 드디어 10회째를 맞았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이제 그동안 그 9회를 하면서 대체 언제 건물주를 만들어주는 거냐 그런 의견들을 많이 이제 받았는데요. 이제 10회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건물주가 될 수 있는지, 또 어떤 방법들이 있고 얼마나 비용이 들고 뭐 이런 것들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최진권 대표와 함께 할 겁니다. 준비되셨죠? 네, 머리 파마하셨나 봐요. 네네. 그동안 좀 약간 네. 복잡한 일도 많고 해서 네. 머리가 좀 이렇게 복잡하게 네네. 됐습니다. 네, 약간 마이콜 비슷하시고. 마이콜에 네, 대한 나오는. 추억이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둘리에서 이제 봤죠. 그렇죠. 네. 예. 왜 우리가 40살 건물주를 했냐? 우리가 그 건물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임대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다만 그러면 그 돈이 한 달에 내 월급만큼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꼭 네. 월급을 받기 때문에 건물에서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건 네네. 당연한 거고. 네네네. 당연한 그러니까, 거지만 네네네.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아, 근데 그게 그 또 왜 못하겠어요? 아, 왜 못하냐? 네. 일단은 현실적으로 그쵸. 이제 삶이 너무 팍팍하고 돈이 네,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네, 그쵸, 그게 가장 큰 맞아요. 문제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맞아요. 임대소득을 그 받는 그렇죠. 맞아요. 임대 사업자가 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그런 게 꿈이 된 현실이 참 슬프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못 하고 있다는 거는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맞아요. 거죠. 쉽게 말해서. 당장 내 집이 없는데.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거를 음.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걸 하면은 일단은 돈의 본질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신문을 읽을 것이냐 네. 또 어떤 식으로 돈을 모을 것이냐 이런 네. 준비 과정이 있어야지 초석을 깔아놓고 이제 어떻게 하면 건물주가 될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가 그동안 그런 얘기를 했던 것들이 그냥 다 쓸데없는 것들이 아니라 그럼요. 그런 것들이 다 밑바탕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활용해서 그렇죠. 우리가 건물주가 되면 그 건물들을 더 우리가 또 잘 지켜나갈 수 있고 그렇죠. 또 자산을 또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렇죠. 라는 얘기죠. 예. 앞으로 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또 그런 부분들도 네. 대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그럼요. 잘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네네. 강조해 주시고 네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사실 근데 또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긴 해요. 사실 그런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아는 거랑 또 행동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게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일단 건물주 되는 게 그렇게 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얼핏 그냥 건물주라는 것은 네. 어떤 건물의 주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말 그대로. 네. 서울의 지금 평균 집값이 뭐 6억 원이라고 네네. 하는데 네. 그렇다면은 건물 주인이 되려면 뭐 한 30억 정도는 있어야 네네.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때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물론 평당 2천만 원, 최소 2천만 원 이하의 땅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100평이라고 하면은 땅값만 20억이고 건물가까지 하면 30억이 되는 게 맞아요. 땅값도 사실은 3천만 원, 4천만 원 그 이상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추면 그러니까 지방이라든가 네. 이런 조그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 외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건물 자체 제가 말하는 건물은 이제 상가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에는 상가, 2, 3, 4층은 주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건물주의 타깃은 네네. 상가주택이군요. 그렇죠. 1층에 상가, 네. 2, 3, 4층에 이제 일반 주택. 주택이 들어가서 살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좋은 게 1가구이기 때문에 1주택이에요. 갖고 있어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가구 수는 이건 다세대가 아니라 그렇죠. 다가구 주택인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 개념이긴 한데 1층에 이제 상가를 놓을 수가 있는 거죠. 1층에 상가가 들어갈 수 있는 다가구 주택. 그렇죠. 그래서 그 건물의 주인은 등기 하나로 그렇죠. 소유권이 하나인 거죠. 네. 다주택자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1주택인 거네요. 거죠. 그 사람은 네. 1주택자이면서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뭐 춘천 이런 데는 한 10억이면 살 수 있거든요. 총 매매가가 10억이라고 하면은 네. 2층, 3층이 1억씩. 네. 가정하면 1, 2, 3, 4억이잖아요. 총 네 집이니까. 네, 네 집이고 밑에 5천에 300이면 네. 4억 5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5억 5천만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전체 가격이 10억이라고요? 네네. 4층짜리 건물이? 네네. 4층짜리 건물. 10억이면 살 수 있어요? 네. 10억이면 사실 강남에 네네. 아파트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한 채잖아요. 그냥 한 채. 10억으로도 강남에 집을 못 사요. 못 사죠. 30평대를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지방에 춘천이나 이런 지방에서 춘천도 또 1시간 통근 거리가 가능하니까 예. 5억 정도만 있으면 한 달에 월세가 250에서 3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 본인이 거주하면서. 그렇겠네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을 안 쓴다. 예. 그러면은 충분히 생활이 되는 거죠. 어. 예, 그러면 건물주에 살면 살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능한 게 그러니까 10억 정도의 그런 살 수 있는 게 지금 춘천을 예를 들어 네네네. 주는데 춘천 말고는 그럼요. 서울 주변에 또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춘천보다는 좀 비싸지만 이제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오르긴 했는데 파주 운정. 네, 파주 운정 같은 예. 경우에는 한 13억에서 15억 정도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건물을. 그래요? 예. 그러면 내 돈이 한 7, 8억 정도가 있으면 네. 내가 거주하면서 이제 월세를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한 지금 300만 내 돈이라는 거는 대출을 제외한 네, 순수 그렇죠. 내 돈을 말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대출을 만약 낀다면 내 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대출을 끼면은 실제로는 한 5억 정도면 음. 운정신도시에도 그런 상가주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또 운정 말고는 또 어디 있어요? 또 김포한강 신도시도 김포한강. 뭐 거기는 평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 15억에서 20억까지 평수에 따라서 좀 그러니까 대지 면적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런 주택이 어디나 다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원이나 뭐 용인 뭐 이런 데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면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신도시의 택지 개발법에 의해서 구역이 다 나눠진 택지들이 있어요. 점포 겸용 단독주택 그렇죠. 용지로 이제 분양이 된 그렇죠, 그렇죠. 그 택지에 들어선 네. 상가주택 말 그렇죠. 그대로. 네. 예. 여건이 좋거든요. 이 근처에 뭐 학교도 있고 인프라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데가 훨씬 더 투자 가치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위례 신도시나 미사간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총 매매가가 30억 정도예요. 위례 신도시는. 어우, 거기는 또 비싸네요. 비싸죠.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강남권에서 인접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15억에서 20억 정도 필요하고요. 미사간변 도시도 한 20억 정도 하거든요. 20억, 23억 정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뭐 그렇죠. 어려운 그런 수준인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운정 신도시나 네. 뭐 김포한강 신도시는 아직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싼 일반 그러니까 네네. 무주택자가 보기에는 상당히 비싸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만약에 그렇죠? 서울에 집이 한 채라도 있으신 분들한테는 내 집을 팔면 잘하면 네. 가능하겠는데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그렇죠. 정도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네. 뭐 수도권만 하더라도 서울과 사실 인접하고 또 운정신도시는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GTS에 호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내 돈 5억 정도만 있어도 임대가 맞춰진 건물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본인이 5억이 있으면 본인은 못 살아요. 이미 임대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제일 꼭대기 4층도 또 전세로 이제 그렇죠. 뭔가 세입자한테 내준다는 생각을 네. 하면 네네. 그만 5억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5억이면 그런 할수 건물, 있다. 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5억이 아시다시피 뭐 서울시내 아파트 값이 10억이 넘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뭐 준비하면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예. 그러면 충분히 건물주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40대 건물주 되기 10회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건물주라고 하면 사실 좀 너무 나랑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 평균 주택 가격으로도 충분히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건물주가 되는 방법들을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